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반복되는 창원 시내버스 파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재원을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을 갖춰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항공우주청이 경남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최근 윤석열 당선자에게 항공우주청의 사천 설립 보고를 마쳤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35년에 개항될 예정인데 이 개항 시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마을 주민 62명을 숨지게 한 우순경 총기 난사 사건 40주기를 맞아 의령군이 추모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창원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에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앞서 우려했던 교통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고도 이러한 파업 우려가 반복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서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 시내버스 파업을 코앞에 둔 어제 새벽 5시쯤 노사는 임금 7.5%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다행히 교통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파업 우려는 해마다 반복됐습니다. 파업의 쟁점은 임금입니다. 창원시가 시내버스 9곳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연간 600억 원 규모로 총 경비 1,600억 원 가운데 운송 수익금을 뺀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여파에 이용객 수가 최대 30%까지 급감하면서 수익금이 역시 큰 폭으로 줄어 지원금을 더 주려고 해도 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에 경상남도에서 받는 교부금도 재정지원금의 2% 수준인 15억 원 안팎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TV로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국토교통부에 대중교통 특별 회계를 설치를 해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히 창원시는 준공영제를 먼저 시행한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와 달리 도에서 지원금을 받는 기초자치단체의 한계를 고려해 재원을 다변화할 수 있는 전략을 갖춰야 노동자들이 원하는 임금 수준을 맞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개인 교통수단 또 대중교통을 연계하고 필요하다면 택시까지를 연계해서 통합 결제할 수 있는 요즘 마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문가들은 또 시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요금 인상 시기에 최적화된 시점을 연구 검토하는 것도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한국판 나사로 기대를 모은 항공우주청이 경남 사천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윤석열 당선인에게 항공우주청의 사천 설립 보고를 마쳤는데 당선인의 의지 또한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의 나사를 만들겠다며 약속한 항공우주청이 경남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최근 윤석열 당선인에게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설립하겠다는 보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설립하려는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항공우주청 사천 유치는 실질적인 확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주항공산업은 차기 정부의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언급될 정도로 발전 가능성이 큰 산업.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사천을 찾아 항공우주청의 설립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카이가 있는 이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설치해서 이 지역이 항공우주의 요람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경남은 항공우주청 유치를 위해 대전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지만 항공우주 관련 사업체와 연구기관이 사천에 밀집해 있는 것이 선정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항공우주청 유치가 가닥이 잡히면서 다음 달 3일 최종 발표될 국정과제에 경남의 현안이 얼마나 반영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신공항 건설이 본격화됐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도 곧 면제될 것으로 보이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 이 개항 시기를 놓고는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제19회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하기로 했는데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납니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은 바다를 100% 매립해 짓는 국내 최초의 해상공항으로 동서를 가로지르는 3,500m 길이의 활주로 한 본을 갖춥니다. 총 사업비는 13조 7천억 원이며 공사 기간은 9년 8개월로 2035년쯤 개항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 진해신항, 철도를 연결해 경남을 비롯한 동남권을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로 성장시키려는 구상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물류 거점인 항만 공항을 중심으로 배후 도시계획과 철도, 도로 등 교통 인프라 건설을 위한 기본 구상 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이미 발주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개항 시기와 매립 방식은 논란입니다. 부산시는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2029년 개항을 요구했지만 2035년으로 미뤄졌고 육해상 매립 방식도 해상 100% 매립으로 변경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사업비 절감과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완성될 때까지 사용해야 하는 김해공항의 소음과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루가 빠르게 개항이 되어야 그 소음 부담 그리고 위험 부담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2029년에 개항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와 사업 기간은 더 구체화될 것이라면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오늘 아침 짙은 안개로 시야가 뿌연 곳이 많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습도가 높아져서 안개가 낀 곳이 많은데요. 아침까지 일부 경남 내륙 지역과 경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 해안 주변이나 골짜기 인근은 안개가 더 짙게 끼면서 교통안전에 특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 속에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만큼 오르면서 크게 높진 않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14도, 진주 12도, 낮 기온은 창원 22도, 진주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지만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면서 호흡기 건강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11도, 밀양은 12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밀양 23도, 양산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8도, 산청 11도 내외를 보입니다. 낮에는 거창 23도, 남해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2m 안팎까지 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내일은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의령 우순경 총기 난사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경찰관이 동거인과 말다툼을 한 뒤 마을 주민들에게 총기를 난사하면서 62명이 숨진 우리 지역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유족들은 40년 동안 그 상처를 묵묵히 이후 견뎌왔습니다. 이 가운데 의령군이 추모공원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40년 전인 1982년 4월 26일 의령군 국유지서에 근무하던 우범곤 순경은 동거인과 말다툼을 벌이고 술을 마신 뒤 예비군 무기고에서 소총과 수류탄을 탈취했습니다.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4개 마을을 돌며 62명을 숨지게 하고 33명을 다치게 한 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모와 자식, 친지를 잃은 유족들은 4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비극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 친구들만 보면 눈물이 팍팍 쏟아지고 되살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따라 죽을 수도 없고. 민심 위반을 우려한 전두환 당시 군사정권의 통제로 우순경 총기 난사 사건은 불과 일주일 만에 언론에서 사라졌습니다.
유족들 역시 권력의 감시 아래 제대로 이야기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2018년에야 유족들은 조그만 위령비라도 세우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수년 동안의 노력 끝에 최근 규모가 확대된 추모공원 조성 사업으로 결실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족분들의 그 아픔을 달래고 또 치유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픈 사건이 앞으로 또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의령군은 전체 사업비 15억 원 가운데 10억 원을 정부에 신청해 둔 상태로 다음 달 예산 배정이 결정되면 국유면 4개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을 정해 추모공원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이어서 MBC 경남의 연중기획보도 지방소멸 상생 보고서 4번째 순서입니다. 경남의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주요 원인 바로 청년의 수도권 집중 현상인데요. 이를 막기 위해 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과 실효성을 정영민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2001년 85만 명에 육박했던 경남 청년 인구는 2020년 58만 명으로 급락하면서 전체 인구 대비 청년 인구 비중도 10%대로 감소했습니다. 청년 인구 순유출은 2015년 3,600여 명에서 2020년 18,000여 명으로 5년 동안 6배 이상 늘었는데 성별로 보면 여성이, 연령별로는 20대 초반의 유출이 심각했습니다. 2016년부터 2년 동안 경남에 불어닥친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빠져나간 청년 인구가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을 맞으면서 더 가속화됐기 때문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유입인구 감소, 그리고 그 유입인구가 감소된 수치가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유출인구가 19년, 20년, 21년 3개년 동안 증가한 부분. 도내 18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일자리 사업에 집중돼 있는데 김해시와 밀양시 사업 수가 가장 많았고 모집 인원은 창원과 김해, 진주순, 나머지 8개 시군에는 없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수당 사업엔 모든 시군이 참여하지만 군 단위 지역의 할당 인원은 10명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청년 주거 정책으로는 창원시와 김해시, 함양군은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거창군은 학교 전입학 세대에 주택 지원, 나머지 시군은 귀여 기촌 세대에만 주택 구입 융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구 소멸 지수가 높은 군 지역은 사회적 경제 기반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청년 정책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있는 사람이라도 잘 잡아야 되는데 있는 사람 나가는 건 그대로 두고 그냥 지금 이제 밖에서 유입이나 뭐 이런 것들에 되게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문제는 청년에게 생애 과업을 이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이 아닌 고부가 가치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싶지만 경남에는 300인 이하 비제조업 기업이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경상남도 역시 청년 인구를 유입시키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기업을 통한 일자리 정책에 집중했지만 가시적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게다가 행정안전부가 올해 경상남도에 지급할 지방소멸대응기금 223억 원의 용처는 아직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경남에는 주로 제조업 관련 일자리들이 많은데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청년 정책 수반에 필요한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 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청년뿐 아니라 중년과 노년, 외국인 등 다양한 주체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통합형 지원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다음은 투데이 경남입니다. 양상 월드 힙합 어벤져스 행정지원단의 현장회의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황산공원에서 열립니다. 딸기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 설명회가 오늘 오전 10시 40분 밀양 삼낭진 읍민회관에서 펼쳐집니다. 고성형 여성 리더 고성 슈어로즈 수요 아카데미가 오늘 오후 6시 30분 고성군 청소년센터 온에서 열립니다.
제13회 김만중 문학상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남해 유배문학관에서 진행됩니다. 사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의 예비 후보자를 위해 명함을 뿌린 7명을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추천하는 인쇄물 등을 나눠줄 수 없지만 A씨는 지인 B씨에게 예비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용 명함을 나눠주도록 지시했고 B씨는 지인 5명과 함께 아파트 12곳을 방문해 1,100여 장의 명함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일회용 플라스틱 안 쓰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여러 번 쓸 수 있는 커피 음료수 컵과 어린이 식판을 세척 건조해 재공급하는 플레이트 에코 진주를 운영합니다. 플레이트 에코 진주는 진주시가 한국남동발전과 봉사단체의 후원을 받아 마련했으며 진주 지역 자활센터가 운영합니다. 공군교육사령부는 다음 달 4일 공군 부사관 후보생 인관식을 맞아 블랙이글스의 축하 비행을 엽니다. 오늘과 모레엔 훈련 비행을, 인관식 당일엔 축하 비행을 진주 상공에서 펼칠 예정이라며 큰 소음에 대한 시민들의 양해를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행위로 수사 중인 건수는 14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노총 부산, 울산, 경남 본부를 비롯한 지역사회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주들은 고용노동부 수사에 긴장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더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사업주에게 강력한 처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요구했습니다. 노동계가 사천 벌목작업 중대재해 이후 경상남도가 일선 지자체에 배포한 벌목작업 매뉴얼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을 내고 이 매뉴얼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차 배치와 같은 기본적인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올해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이며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에서 150%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공무원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제외됩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를 돕기 위해 창녕군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세에서 49세까지 무주택 청년 24명이며 10개월 동안 매월 최대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거제시가 다음 달 6일까지 지역 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우수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거제 지역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으로 직전 2학기 평균 성적이 4.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선발된 29명에겐 1인당 1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